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폴더블 시장 뒤집는다. 하반기 엑시노스 윈도우 PC 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알아볼 테니까 첫 번째 내용만 듣지 마시고 두 번째 내용까지 다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더욱더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폴더블 폰의 선두주자이죠. 삼성전자가 어느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아요. 지금 화웨이가 뒤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지금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폴더블 폰의 지금 선두주자 삼성전자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이 하지 않은 다른 일들까지 해서 폴더블 시장을 완전히 뒤엎는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뒤집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AMD,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폴더블 시장을 완전히 뒤집는다라는 것인데요. 이러면 올해 3분기에 AMD의 고성능 GPU를 탑재한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이후에는 인텔의 GPU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더한 폴더블 노트북 등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첫 주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24일 날 전자부품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6월부터 ARM의 말리 대신에 AMD의 GPU를 더한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2200, 뭐 정확한 이름은 안 정해졌으니까 지금 2100이 나왔죠. 2200을 양산을 시작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ARM의 말리 그리고 AMD의 GPU 이렇게 돼 있죠. 이전에 지금 퀄컴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퀄컴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최강자죠.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따라갔지만 CPU 부분은 따라갔지만 GPU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엑시노스 2100과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부분은 좀 그런대로 괜찮은데 GPU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퀄컴의 888보다 스냅드래곤 888보다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교체를 한다. 뭐 이것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같이 협력하기로 하고 이번에 나온 2100에서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늦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2200에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양산을 통해서 GPU에서 아쉬운 부분을 AMD의 GPU를 통해서 말하자면 ARM의 GPU의 아쉬운 부분을 AMD의 GPU를 통해서 채워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담으로 퀄컴도 AMD의 GPU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성장을 했죠.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스냅드래곤을 만드는데 CPU와 같은 경우는 말리 걸 써요. 말리 것이 아니라 ARM의 CPU를 씁니다. 그리고 GPU는 자체 GPU를 쓰는데 이 자체 GPU 자체가 원래 기능은 AMD의 GPU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퀄컴은 2009년 1월에 여담으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퀄컴은 2009년 1월에 AMD의 모바일 부분을 6,500만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되죠. 당시 인수한 부분은 휴대용 단말기용 그래픽 GPU가 있고요. 멀티미디어 기술, 지적재산권, 종업원을 포함한 전체 모바일 부분 전체를 통으로 다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AMD와 같은 경우는 뭐 X86 프로세서와 고성능 칩에 집중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AMD가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팔았던 것이죠. 당시 AMD는 2008년 적자 확대를 통해서 AMD와 글로벌 파운드리로 두 회사로 쪼개졌고 2008년도에 쪼개진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부분과 DTD 부분 매각이 결정이 돼서 이 모바일 부분에 대해서 지금 퀄컴에 완전히 2009년도에 팔았던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것을 차세대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3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2에 그 새로운 엑시노스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월 12일에 열린 엑시노스 2100 제품 설명회에서 AMD GPU를 적용한 엑시노스 2200을 하반기 주력 플래그십 PC에 탑재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에 나오는 제품들은 지금 어떤 제품들이냐? AMD의 GPU가 포함된 제품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갤럭시 21이죠. 갤럭시 21인데 이 갤럭시 21보다 이 하반기에 나오는 제품들을 그 제품 사지 마시고 하반기에 나오는 제품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더 완벽한 제품이거든요. 강인엽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장님은 당시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AMD와 협력해왔고
엑시노스 2100 이후에 내놓을 다음 주력 플래그십 제품에서 차세대 GPU를 선보일 계기다라고 하면서 사용자와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죠. 그 말은 이번에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200을 폴더블 스마트폰 외에 폴더블 노트북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엑시노스 2000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태생 때문입니다. 이 태생이 어떻게 되냐? CPU가 들어가 있고요. GPU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모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NPU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폴더블 노트북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 주목하고 있죠. 시장 조사업체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AMD GPU를 탑재한 엑시노스 2200을 모바일,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PC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엑시노스 2200 기반 제품은 3분기 이후에 출시될 예정이고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200의 마케팅 포인트로 폴더블 노트북 출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부품업계 일각에서는 지금 엑시노스 AP 기반 폴더블 노트북은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네임밸류 때문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첫 폴더블 노트북 제품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호환성이 높은 인텔의 CPU를 적용하는 편이 더 이득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존 노트북이 인텔의 CPU가 훨씬 나아요. 이렇기 때문이죠.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ARM의 프로세스를 적용한 노트북 PC는 폴더블이 아닌 슬림한 노트북 형태로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폴더블 노트북 PC에서 인텔 칩셋이 들어갈 예정이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폴더블 노트북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텔의 CPU를 쓸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한편 삼성전자 이 같은 고부가 제품 판매 전략은 반도체 공급 부족과 더불어 올해 삼성전자 전사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반도체 공급 부족은 지금 파운드리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와 지금 새로운 신제품을 통해서 삼성이 쌍끌이로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DRAM과 낸드 플래시도 굉장히 호황이 될 것입니다. 올해. 증권업체 FN 가이드 기준 올해 삼성전자 전사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이 260조 7,409억 원, 영업이익이 45조 9,753억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은 10.11%, 영업이익은 27.74%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올해 지금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박성순 케이프투자증권연구원은 DRAM 가격이 1분기부터가 상승 반전하고 2분기에는 신규 서버 CPU 출시로 인해서 서버 수요의 빠른 회복이 예상되는 반면에 제한된 공급 증가 환경으로 인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선단 공정에서는 인텔의 외부 파운드리 물량이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DRAM 가격은 1분기부터 상승할 것이고 지금 벌써부터 상승하고 있죠. 2분기에서는 신규 서버 CPU가 출시가 될 것이고 이거 인텔 이야기예요. 인텔 나올 겁니다. 곧. 그래서 서버 수요가 빠른 회복이 됐고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와 같은 경우는 인텔의 외부 파운드리 물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퀄컴,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의 수주가 의미 있게 증가하는 추세다. 파운드리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올 하반기에 엑시노스 윈도우 PC가 출시된다. 이것은 노트북 이야기예요. 노트북 이야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윈도우 PC를 계획 중이에요. 24일 날 주요 부품 공급업체와 협력업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출시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새 제품 엑시노스 2200을 탑재한 윈도우 10 PC를 출시를 준비한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제품의 주요 재원이나 기능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엑시노스 2200 자체가 아직 재원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받는 거죠.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D램도 그렇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요. 낸드 플래시 D램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기판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데 거의 엑시노스 2200이 어떤 재원이냐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 차이에 조금 달라질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출시 시기는 갤럭시 노트 차기작 출시 이후인 3분기가 유력해요. 말하자면 갤럭시 노트가 하반기에 나와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나올 것 같고요. 이 차기작인 갤럭시 노트에 엑시노스 2200이 달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갤럭시 노트북이 엑시노스 2200을 달고 자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현재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북 S와 비슷한 형태의 슬림 노트북에 갤럭시 엑시노스 AP를 탑재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림 하나 올려드리는데 퀄컴의 스냅드래곤 8CX를 탑재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 S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인텔 것도 아니고요. 인텔 CPU도 안 달았고 AMD CPU도 안 달았어요. AMD CPU도 안 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집어넣은 노트북을 만들었던 거죠. 제가 이것도 한번 사볼까도 고민했었는데 아직은 못 사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노트북이 그 엑시노스 탑재가 나오면 훨씬 속도가 빠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출시한 적이 있는 ARM 기반의 PC입니다. 지금 ARM 기반이라는 것은 퀄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퀄컴. 왜 퀄컴을 얘기하냐? 퀄컴 같은 경우는 CPU는 ARM 거를 써요. ARM. 그리고 GPU 같은 경우는 자체. 이것도 AMD 기술이죠. 아까 얘기 드렸으니까. AMD 기술을 탑재한 GPU. 그래도 지금은 퀄컴 이야기가 나오니까 퀄컴이 되겠죠. 퀄컴 탑재 GPU. 삼성전자는 이전에 ARM 기반의 윈도우 PC를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출시한 갤럭시 북 S2는 물론 지난해에 출시한 갤럭시 북 S까지 총 3개의 제품을 출시를 했죠. 그러나 이들 제품은 모두 퀄컴의 스냅드래곤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스냅드래곤을 쓰면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GPU와 CPU가 한꺼번에 들어있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출시할 엑시노스 PC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디스플레이, 메모리, 배터리, 저장 장치 등 PC가 필요한 모든 핵심 부품을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이곳에서 자체 조달한다는 거죠. 보시면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메모리는 어디서? 삼성전자에서. 배터리는 어디서? 삼성 SDI에서. 저장 장치 SSD죠. 삼성전자에서. 삼성에서 일괄적으로 다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모든 게 완비가 돼버린 거죠. 원래 이게 삼성전자의 마지막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PC의 핵심 부품인 프로세스를 자체 개발해서 엑시노스죠. 2200 탑재하면서 인텔이나 퀄컴 등 프로세스의 공급사의 스케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지금 인텔의 지금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죠. 그리고 AMD 스케줄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AMD와 같은 경우는 TSMC의 스케줄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텔도 지금 개발이 아주 진척이 느리죠. 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의 프로세스를 탑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 자체 ARM 기반 AP를 이용한 PC 생산이 ARM PC 주도의 업체인 퀄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엑시노스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PC가 2018년도 이후에 ARM 기반 윈도우 PC를 주도를 해왔던 퀄컴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적용한 PC를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되는 거죠. 같은 회사에서 만들더라도 스냅드래곤으로 만드냐 아니면 삼성전자의 것으로 만드냐 이 차이가 되는 것이죠. 퀄컴은 2018년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서 스냅드래곤 835, 850, 8CX의 프로세스와 윈도우 10을 결합한 PC 플랫폼을 시장에 출시해왔죠.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PC 세대 이겁니다. 퀄컴은 장시간 사용과 LTE, 5G, 와이파이 6 연결성 등을 내세워서 Always Connected PC라는 이름을 지금 강조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CPU와 GPU가 결합을 해서 저전력 상태가 돼요. 원래 스마트폰의 특성상 저전력을 쓰거든요. 저전력을 쓰고 또한 모뎀이 여기 포함이 돼 있죠. 모뎀이 포함이 돼서 LTE, 5G, 와이파이 이게 다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그전에는 엑시노스로 PC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나왔었지만 퀄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GPU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도 못했어요. 시도를 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ARM과 같이 연합을 하면서 제대로 된 GPU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완벽에 가까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말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보다 기능이 더 나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죠. 이전에는 하이실리콘의 그 기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보다도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까지 들 정도로 삼성이 형편없다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100이 나오면서 888과 기능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중요한 GPU 부분은 퀄컴에게 떨어졌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AMD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GPU 회사잖아요. 2대 GPU 회사. 첫 번째는 엔비디아, 두 번째는 AMD잖아요. AMD는 이 자체로 그 모바일 분야에 없어요. 진출이 안 돼 있습니다. 모바일 분야는 완전히 퀄컴에 팔았기 때문에 진출을 안 했는데 삼성전자를 통해서 같이 진출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진출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권상준 한국 IDC 이사는 퀄컴이 올데이 컴퓨팅과 연결성을 강조해왔고 지난해에는 북미를 포함한 여러 국가로 출시 국가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인텔과 AMD 등 X86 프로세서 탑재 노트북과 휴대성과 함께 필기 입력, LTE, 5G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성 그리고 접속성에 대해서 아주 강점이 있죠. 휴대폰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의 엑시노스 PC 출시가 화웨이, 미디어텍 등도 PC용 칩 개발에 불을 붙일 수 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PC의 출시는 화웨이의 하이실리콘 그리고 미디어텍 등의 자체 AP 설계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윈도우 PC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개발에 나서게 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사티아 나델라 CEO 취임 이후 특정 프로세스나 플랫폼에 치중하던 관행을 벗어나서 여러 플랫폼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말이냐? 특정 프로세서 어디냐? 인텔입니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결합을 해서 두 개 다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프로세서 플랫폼에 치중을 했죠. 인텔 플랫폼, 인텔 프로세스. 이게 치중했던 이 관행을 이제는 벗어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만들겠으니 엑시노스하고도 결합을 할 것이고 아니면 기린하고도 결합을 할 것이고 미디어텍과도 결합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솔루션에 맞춰서 그 특정한 그 회사의 제품에 맞춰서 윈도우 시스템도 다시 개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퀄컴과 삼성전자 이외에 PC용 ARM AP를 만드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ARM용 윈도우 10 확대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권상준 이사는 애플의 인텔 이탈, 그리고 M1 칩의 자체 개발 등으로 노트북용 프로세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삼성전자 엑시노스 AP가 노트북에 탑재가 된다면 이것 또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폴더블 폰의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엑시노스 2200. 새로운 엑시노스 2200이 쳐들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AMD의 GPU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이 아쉬웠던 속도가 AMD의 GPU를 통해서 만회가 될 것이고 이것은 퀄컴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굳이 퀄컴의 AP를 탑재해서 유럽에 판매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리도 안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번에 유럽에서 이랬잖아요. 엑시노스 AP를 빼달라. 우리한테 파는데 왜 엑시노스 AP를 넣고 파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런 말은 이제는 안 들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인텔의 CPU를 통해서 폴더블 그 노트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완전히 바뀌어지겠다. 나중에는 엑시노스
탑재한 폴더블 노트북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일반형 노트북도 엑시노스 AP를 탑재한 일반형 노트북도 나올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트북 시장에서 강자로 우뚝 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또한 LG전자에게도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통 크게 이것을 연결해서 그렇게 했으면 같이 성장하고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월등히 기능이 좋다면 굳이 인텔 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